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찐성장주로 찾는 캔슬림 전략을 적용하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이고요. 5대3프로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실 건데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예, 이 회사는 어떻게 52주 신고가가 난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 섹터가 요즘 이슈였잖아요. 네. 네, OEM, ODM 업체로서 52주차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메카 코리아. 잠깐만. 요 밑에 차트를 가져오셨네요. 주가 추이. 네. 52주 신고가가 보니까 올 6월 달에 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보니까 밑에가 아마 이게 주봉이죠. 예, 네, 주봉인데 5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왔고 그러고 나서 7월, 8월, 9월 달에 조정을 받다가 10월 초에 또 위로 치고 올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10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이번 달 들어와서는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장에 오히려 거꾸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네요. 네. 일단 52주 신고가 개념으로 보면 5월 달에 52주 신고가가 났는데 지금이라도 한번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예, 어떤 회사입니까? 네, 코스메카 코리아 먼저 화장품 OEM 그리고 ODM 업체라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여기 상단 하단에 간단한 설명을 써놨는데요. OEM 같은 경우 주문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완제품을 만들고 상품명을 새겨서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ODM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연구 개발까지 하는 업체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등을 통해서 주요 제품을 생산하고요. 그리고 기능성 비비크림, 톤업 크림 같은 화장 관련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 업체를 현재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 OGM이라는 말이 보이실 겁니다. 네, 글로벌 스탠다드 앤 굿 매니팩처링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 용어가 여기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먼저 사용했더라고요. 단순히 OEM 그리고 ODM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판로를 개척해 나갔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화장품 제조업계 최초로 이제 정부로부터 K 스마트 등대 공장으로 선정돼서요.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계속해서 경쟁력을 낮춰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OGM이라는 단어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 나라 우리가 실컷 개발 중국 시장을 한번 공략해 보겠다 해서 개발을 했더니 판매 허가가 어떤 법적 규제 때문에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글로벌 토탈 서비스 유통구조 법적 규제까지 다 고려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어주는 회사네요. 예, 맞습니다. 코스메카. 뭘 하는 회사인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언제 설립된 회사죠? 네, 일단 그림 1번에서 기업 연역 및 지분 구조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에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요. 2001년부터 연구소를 바탕으로 화장품 관련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2016년에는 코스닥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6년에 보시면 코스메카 차이나 메카 불산 이런 식으로 중국의 법인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17년에 월드클래스 300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선정된 이제 우수한 그런 기업이라는 뜻인데요. 18년에는 이제 미국 잉글우드 랩을 인수했고 메카 차이나 공장 오픈 그리고 현재 이제 정부로부터 스마트 등대 공장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종업원이 1000명이 넘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 회사 제품이 뭐예요? 일단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품 뭘 팔아요? 저희가 기본적인 색조 화장품이나 비비크림 같이 그냥 일반적인 화장품 중에서 거기에 상표를 붙여서 좀 더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OEM, ODM뿐만 아니라 OGM 한다고 했으니까 네. 우리가 보면 한국콜마나 코스메스도 보면 어디 아모레 화장품의 어떤 거를 뒤에 딱 보니까 판매원은 아모레 퍼시픽인데 제조원 한국콜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대표적인 화장품이 있나
네, 그런 아마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비비크림도 있고 뭐 톤업 크림도 있고 뭐 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후보에서 말씀드리려고 예. 했는데요. 네, 뭐 톤크림이나 비비크림뿐만 아니라 여기는 자체적으로 선크림 같은 걸 개발해서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일단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분 구조에 있어서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점이 한국, 중국, 미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요. 중국 보시면 이제 코스메카 차이나 그리고 불산, 소주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 해체 예정, 뭐 법인 해체 이런 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부정적인 이슈인가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공장이 하나로 임대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세 개가 한 군데로 합쳐지면서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는 인그루드 랩을 토대로 이제 지속적인 지금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점,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서 주가 추이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보긴 했는데요. 52주 최고가 48,950원, 다음에 최저가 6,310원인 걸 비교해봤을 때 크게 올랐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4,100억 원 가량이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제가 차트에 RSI 지표, MACD 오실레이터 지표를 넣어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MACD 오실레이터 지표가 위로 올라갈 때, 네, 이 코리아 관련 차트도 같이 성장하는 점 우선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업에 있어서 이제 그림 3번부터 PER 차트, PBR 차트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PER 차트, 하단에 PBR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제가 우측에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한국 콜마 이 세 가지 지표를 다 넣어놨습니다. 이 OEM, ODM 정부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세 곳이 이것이거든요. 네, 보시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올해 추정치로 PER 20.7, 코스맥스는 17.3, 한국 콜마는 15.3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냥 올해 단순 실적이 잘 잡혀서 값이 올라간 것인가, 어떻게 평가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올해 52주 신고가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점 때문에 신고가가 되었고, 그런 점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장을 봐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점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적 이제 분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그림 4번의 실적 추정치를 보시면 연도별, 국가별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해뒀습니다. 먼저 연도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요. 2021년 매출액 3,900억으로 시작해서 22년 3,900억, 그리고 추정치도 굉장히 높게 잡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앞서 말한 52주 신고가에 연결되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한국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에도 계속해서 성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법인이 한국 지사, 중국, 미국 지사까지 다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같은, 그리고 또 한류 관련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 지사 인그루드 랩에서 자체적인 개발 생산을 통해서 뭐 특허를 받고 지금 생산 중인, 연구 개발 중인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실적치가 다 지금 좋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좋게 3분기, 4분기도 다 좋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선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뭐 한국 콜마든 특히 코스맥스도 다 화장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또 뭐 인디 브랜드 만들고 있는 그런 중소형 화장품 회사도 올해 들어와서 주가 수익률이 되게 좋았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요 주요 경쟁사들 재무제표랑 멀티플들 같이 비교해 주셔서 한눈에 딱 보기 좋네요. 코스맥스가 22년도 매출이 1조 6천억, 콜마가 1조 8천억. 얘네들 둘이는 비슷하다, 그죠? 23년이 코스맥스가 1조 8천억, 한국 콜마가 2조 2천억. 요 정도인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22년도에 3,994억, 네, 맞습니다. 4천억 정도니까, 코스맥스의 한 25% 정도, 네. 네, 콜마의 한 20% 수준인 거고, 23년도에 매출이 4,700억 정도 나온대요. 네, 맞습니다. 4,700억. 그리고 내년도가 5,100억, 5,186억.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OEM, ODM 업체랑 이 매출 추이랑
그런 거는 비슷하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마진을 잘 남기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한데 코스맥스는 올해 보니까 1조 8천억에 1,300억 정도 마진을 남기고 콜마는 2조 2천억에 800억 정도 마진을 남기니까 그 OEM, ODM이라서 그런지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다 그죠? 네. 그러면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뭐 비슷하게 한 6% 전후이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는 한 9% 나왔네요. 네. 9% 나왔고 어쨌든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정비가 커버되면 영업이익률도 늘어날 것 같긴 한데 뭐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전망치 아까 일단 2023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계속 네, 애널리스트 보고서나 각종 추정치를 확인해 봤는데요.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잡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도별과 별개로 제가 하단에 국가별이라고 표시해 작성했던 게 있습니다. 예. 국내, 중국, 미국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처럼 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각각의 공장이 있고 연구 개발이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보통 화장품도 보면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는 미국 증가율이 높았고 그죠? 네, 중국은 계속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네,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미국 비중이 전체 4,680억 중에 올해 미국이 거의 2,000억이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가 2,600억. 상대적으로 중국 비중이 낮군요. 네, 요즘은 오히려 중국 노출도가 낮은 게 오히려 그죠? 맞아요. 장점이에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영업이익률 9.3%.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관련 공장학과 합쳐지면서 이제 생산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좀 사람들이 한류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관심이 되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 매출도 지금 일단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업이 선장치가 좋을지에 대해서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를 봐주시면 제가 한국, 중국, 미국 포트폴리오 다각화라고 작성해 넣습니다. 네. 먼저 그림 5번을 봐주시면요. 한국, 중국, 미국 법인별 생산 능력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4.24억 개, 인글루드 앱 2.1억, 인글루드 앱 코리아 0.3억, 그리고 코스메카 차이나 같은 경우 1.67억 개, 총 8.32억 개의 생산 능력이라는 점, 이거 2020년 기준이고요. 23년 예상치입니다. 이런 점 확인했고, 그림 6번에 코리아 고객사 수 역시도 확인해봤습니다. 한국 법인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 미국 역시도 일단은 순탄적에 늘고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은 2021년에 비해서 22년에는 하락했던 추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국은 법인이 늘어나면서 좀 더 관련 고객사 증가한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만 브랜드 수가 435개의 납품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쇼핑하다가 되게 긍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 10대들이 화장품을 어디서 사는가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네. 20대, 30대는 올리브영에서 사잖아요. 네. 10대는 어디서 사시는지 아시나요? 10대도 화장을 많이 하나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사나요? 다이소에서 산다는 뉴스를 많이 확인했습니다. 다이소에서. 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어떤 화장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다이소에 보면은 화장품이 다이소가 균일가를 지향하잖아요. 뭐 1,000원, 2,000원부터 아주 싼 가격. 무슨 캡슐팩 아주 진짜 간단해 보이는데 뭐 1,000원짜리, 5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그냥 5,000원짜리, 그냥 올리브영만 몇만 원짜리가 되는 제품이 5,000원 정도 가격에 다이소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소의 뒷면을 확인해 봤는데 업체가 위에서 말했던 그 상위 업체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 관련 인디브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확인했습니다. 네, 포인트 1의 국내 부분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각종 인드브랜드 및 국내 거래처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거래처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좀 화장품 상위 기업 중에 적자가 계속됐던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기업들에 있어서 글로벌 고객사로 확대가 되면서 시장 확대가 됐고요. 또 더마 화장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화장품 종류 중에 하나고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더마? 화장하진 않아서 저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관련해서 스위스나 독일 같이 해외에 계속해서 수주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은 계속해서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라는 점 우선 국내에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더마라는 단어는 피부라는 단어인데 그죠? 근데 화장품이 다 피부에 해당하는 건데 물론 뭐 손톱, 네일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피부용 시술 이후에 사용된다라고만 일단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네. 약간 의약품 성분이 같이 함유된 뭐 그런 게 그런 느낌일 더마, 수도 있겠다. 네, 더마 화장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피부과 시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의료용 화장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확대된다. 그 처방인이 아니에요, 차이 아니에요. 아, 처방인이 아니에요. 그런 저희가 차이도 올리브영 가서 있겠네. 사는 거는 그냥 우리가 화장품이고 살 수 있고. 처방받아서 쓰는 그거는 그런 것이- 그럴 수도 네. 있겠다. 그러겠네요. 네, 다양하게 이렇게 화장품 확대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 중국 봐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공장 체제로 분산되어 있던 중국 법인이 이제 평호 공장 일원화 체계로 재편됐습니다. 이러한 체제 개선 효과로 분기 매출액이 잠시만요. 분기 매출액은 당장 축소되었는데요. 관련해서 고객사 수주 증가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CFDA로부터 특수 화장품 이제 그 위생 허가가 필요한 제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것도 임상 절차가 진행이 된 게 있는데 현재 마무리 단계로 24년 상반기에 지금 허가 취득이 예상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좀 상품이 다각화 그리고 고객 역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누군데요? 그 고객사 고객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누구? 아니요. 여러 가지 회사가 있겠죠. 뭐. 그러니까 네. 누구냐고. 저는 썬케어라고 일단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법인 인골드 랩에서 선크림 관련 제품 특허가 나오면서 개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크림이나 아니면 손위생제가 여기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한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가 어디냐? 회사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OEM, ODM 하는 이런 회사니까 그래도 주 납품 회사가 고객, 주 고객이 예. 아무리 고객사. 퍼시픽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로레알을 많이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한데 고객사 비중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고객사에 너무 치중이 돼 있으면 그만큼 좀 리스크가 크고 다변화돼 있으면 좀 안정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네.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 관련 이슈 계속 인골드 랩을 제가 강조드렸는데요. 네, 여기가 OTC 제품 전문 제조사로 성장 중입니다. OTC가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그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이제 선케어 시장 같은 경우는 제조 진입 장벽이 높은데요. 이것에서 자율세의 유해성, 위해품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이곳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일단 연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 OTC 제조 허가 승인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품 매출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역시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 우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게 인기로드 랩인데 이것도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그 23년도 위에 애널리스트분들 추정하신 거 보면 미국 쪽 매출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인기로드 랩 쪽 매출이에요?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만 또 따로 하는 게 있어요? 1981억 원 이거 미국 매출액 잡혀 있는 것 중에 이게 전부 다가 인구로 예습하는 매출이에요. 아니, 코스메카 코리아가 미국에서 따로 하는 건 없어요.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수출하는 품목하고 그리고 인구 우드랩에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가까이 비중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잉글우드 랩이라고 상장이 돼 있네요. 네, 상장도 있고 주가도 거의 코스메카 코리아랑 비슷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 국내, 중국, 미국 나눠서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장 포인트 2로 인디 브랜드 성장이라고 저는 기록해뒀습니다. 앞서 OGM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OEM, ODM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연구, 개발, 디자인, 판매 전략, 수립 이 정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데요. OGM이라고 여기서 지향하는 바는 법적 규제 검토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별 유통구조 분석을 해서 네,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좀 총체화된 서비스 제공을 지향합니다. 근데 이러한 점이 네, 기본적인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인 사업자가 많잖아요. 인디 브랜드 수출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코스트 애쉬비티컬, 제타 포텐셜, 비비크림과 같은 다양한 브랜드, 이런 브랜드가 현재 수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그림 8번하고 그림 9번을 봐주시면요. 인디 브랜드와 연관지어서 K-뷰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8번에 있어서는 이제 근로자 소비자의 K-뷰티에 대한 호감도 추이에 대해서 작성해놨습니다. K-팝 가수들이 글로벌 투어 바탕으로 네, 계속해서 관심도가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림 9번에 화장품 판매하는 브랜드사 계속 한국의 인디 브랜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림 8번하고 그림 9번에서 저는 내린 결론이 한국의 인디 브랜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제 K-뷰티에 대한 호감도로 인해서 해외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는데, 네,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아까 그냥 다이소에서 막연하게 코스메카나 그런 인디 브랜드 제품을 많이 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포인트도 한류 지수라는 점, 한류 지수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방금 그림 8번 K-뷰티 호감도와 연관되긴 한데요. 그림 10번을 먼저 봐주시면 한류 지수와 소비재 수출 추이가 남겨 있습니다. 한류 지수, 화장품 수출액, 그리고 가공식품 수출액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한류가 이제 미용 서비스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추이 지표입니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접근과 구매가 되게 용이하잖아요. 이러한 소비재 시장에 있어서 한류 지수가 높아질수록 좀 더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미용 시술, 성형 화장품 같이 이제 외적 요소를 갖추는 그런 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그림 10번에 있는 그래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림 11번을 봐주시면요. 한류 지수와 화장품 수출액에 대한 좀 더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남겨 있습니다. 한류 지수가 성장하던 시기에 이제 화장품과 같은 한국 소비재 수출액이 함께 성장하는 추세에 대한 그래프가 담겨 있습니다. 네, 보시면 것 같이 한류 지수와 화장품 수출 상관계수가 0.84로 나와 있는데요. 이 상관계수가 1의 최대값인데 이제 0.84라는 게 굉장히 높은 값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소비자 산업 확대에 있어서 이제 문화 전파 영향력이 중장기적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류 지수가 확대되는 만큼이나 이러한 한류 인디 브랜드와 같은 한국 화장품, 그리고 이것을 지향하는 OEM, ODM 업체 역시도 자연스럽게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적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 화장품의 모멘텀이 생긴 게 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2004년도에 미샤 열풍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도에 있었던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2019년까지는 LG생활건강의 후 하면서 좀 약간 계속 이 저가에서 중가, 고가, 저는 그런 흐름으로 봐가지고 올해 고가 라인에서 뭐가 돌풍을 일으킬까 우리가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오히려 반대였네요, 그죠? 네, 이번에는 이런 인디 브랜드 해가지고 지금 2,500개였다가 21년 기준으로 13,000개고 지금은 한 15,000개 될 거야 아마. 오히려 이렇게 조그만 회사들이 다 죽고 좀 큰 럭셔리한 화장품 회사들만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반대로 갔다, 그죠? 우리 화장품 전문가 왕 차장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진짜 예외로 그렇게 최근에 그 트렌드가 나왔어요. 네. 인디 브랜드가 허황색을 진입하고 약간 럭셔리. 아마 요즘에 그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좀 있어서 그런 현상은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 둔화에 네, 대한 둔화. 왜냐면 이거는 경기 둔화되면은 타겟 시장은 그 중산층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중산층은 좀 재고가 좀 부에 좀 빠지고 그런데 그 우리가 거가 소비하는 시장은 바로 그 중산층이잖아요. 예. 그래서 타전이가 아마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디 브랜드 사는 사람이 타이국에는 10대, 20대예요. 그 예. 부분. 그때는 그 나이대는 돈 벌지 못하는 세대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부모님 돈 주고 용돈 주고 대신 그 이런 거 저가로 많이 살 수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국내 시장 안터이잖아요. 안터 BTS까지 해외로 미국적으로 가면 약간 그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도 도움이 주었어요. 네.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의 고가 화장품을 만들던 시장이 요즘 안 좋은 이유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쪽이 안 좋은 이유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화장품 비싼 거를 몇 달 발라봐야 네. 정말 좋아지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레이저 우리 왕 차장께서도 맞아요. 레이저 치료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 그거- 레이저 효과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 네. 레이저 효과가 훨씬 더 빨라가지고 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네. 그냥 아예 레이저 뭐죠? 써마지 써마지 슈링크 뭐 리쥬란. 이런 거. 네. 훨씬 그거 효과도 빠르고 바로 이렇게 맞아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격은 또 그쪽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가성비 좋아졌어요. 상대적으로 그쪽은 수요가 많이 벌어지고 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고가 라인에서 이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짜리 화장품에서 네.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런 화장품이 올해는 뭐가 팔릴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니 오히려 네. 그런 피부 미용 네. 시술을 받으러 가는 맞아요. 고가 라인은 그쪽으로 바로 넘어간 것 같고 맞아요. 반면에 이런 화장품이 다이소 그리고 올해 올리브영 네. 그런 게 다 고가 라인은 아니니까 그죠? 네. 오히려 중저가.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오히려 립스틱 수요가 늘어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좀 허를 찌르는 그런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전무님 말씀해 주는 거 들어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고가 시장에서 이제 경쟁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피부 미용 이제 이쪽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시장의 치열함이 지금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가 라인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부진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인디 브랜드 있는 이제 업체들이나 이런 수요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요새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하도 이제 많이 또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많이 하고 거기에 또 이제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또 이제 화장품 뭐 이런 거 한다 뭐 등등 얘기하면 거기서 또 사기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는 또 그런 쪽으로 네. 네, 아예 딱 이렇게 차별화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피부 미용 그리고 아까 더마 얘기했을 때 피부 미용 시술을 해주고 바르라고 처방해주는 그런 화장품 이런 걸 제외하고는 좀 어정쩡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고가 라인의 그런 화장품들이 그게 주가에도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경쟁사 분석을 또 해봐야 되죠. 네. 네. 경쟁사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코스맥스, 한국콜마 거기에 CNC 인터내셔널 여기 역시도 상당한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한국, 중국, 미국을 토대로 기존 생산 능력을 작성해 봤습니다. 네, 먼저 이 상위 3사 같은 경우가 국내 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 해외 생산, 법인 투자, 인수합병 등 글로벌 화장품 기업에 대한 매출 비중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제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중국 핵심 소비 지역으로 일단 떠오르면서 아시아 지역 비중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코스맥스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10억, 한국 콜마는 중국에서 2.9억 그 정도 생산한다는 점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서 합쳐서 보면은 코스메가 코리아는 8,3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콜마도 8,300억 정도 되는데 그 매출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네. 생산 능력에서 이게 8.3억 이게 개. 아, 이건 네, 개수입니다. 3억 개일 건데 그죠? 네, 그러면 매출이 차이가 난다는 말은 콜마가 생산을 하는 비싼 화장품이 더 거. 비싸다는 거다 그죠? 네. 그러면 코스메카가 아까 다이소 같은 완전 저가 라인을 공략하는 그런 그- 회사인가요? 이 사진 찾아봤어요? 이게 다 코스메카 코리아 거라고 하는데 아, 보시면 TS 샴푸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라 TS 샴푸도 생활용품도 TS 샴푸도 라인업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올뉴 플러스 무슨 샴푸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또 얘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선크림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네. 생활용품 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코스메카 코리아 제조사의 제품만 이 사진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싸게 공급하겠죠. 아니요. 그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OPM이 안에서 보니까 HC도 있고 네, 그렇네. 여러 그렇게 꼭 가지 싼 있어요. 제품만 싼 있는 건 제품은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TS 샴푸도 꽤 비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TS 샴푸 샴푸 좀 중에 비싸잖아요. 좀 비싼 편이고 와, 뭐 진짜 그러니까 가격대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꼭 저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화장품 중에서도 좀 비싼 것도 있고 그렇네. 근데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닥터 야르트인가 이거? 닥터 자르트, 자르트? 네, 그것도 네. 비싼 거. 그렇죠. 네. 좀 이름이 있죠. 네. 예. 인기도 있고. 예. 오. 그게 또 병원에서 만든 화장품으로 유명한 거거든요. 네, 피부과. AHC 이것도 자주 네, 보는 그것도 건데. 네. 네. 음.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네. 남궁 대리님은 그렇게 비싼 거를 또 잘 아시네요. 전 싼 거 씁니다. 우리 남궁 대리는 또 이런 하이엔드 좀 좋아하는 소비자잖아요. 아, 이거 보니까 이제 뭐 어디다가 네, 네. 납품하는 하는 회사인지 알겠네. 네. AHC 요거 스틱형 선블락도 네. 제가 쓴 기억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경쟁자가 코스맥스, 한국콜마, 또 요즘 잘 나가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캔슬림으로 최종 판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캔슬님 일단 작년 영업 분기 아니 네 작년 2분기 그리고 우리 1분기 영업 이익을 토대로 계산해봤습니다. 지금 크게 성장했다는 점 때문에 C 같은 경우 우선 만점 25점으로 저는 계산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A에 있어서는요 최근 연간 영업 이익을 토대로 계산해봤는데요. 19년부터 22년까지 네 7.81% 성장했다는 점 때문에 2.81점 부여했습니다. 최근 3년 연간 영업이익인데 19년, 20년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베이스가 낮아서 이 3년간의 CAGR이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7.81%? 네, 좀 올해 폭발적으로 매출이 많이 잡혔습니다. 83억에서 99억 갔다가 21년에 201억이고 22년에 104억인데 올해 예상치는 늦지 않고 올해 예상치가 얼마죠? 영업 이익이요? 529억 잡혀 있습니다. 529? 아 올해 말고 내년이 529억이고 올해가 437억 이렇게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네. 키움증권 거 이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까지 감안하면 이 A 점수가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OPM이 22년도에 3%였는데 23년도, 24년도 이렇게 9%까지 확 늘어나게 되는 OPM도 예. 늘어나고 22년에 3%였다가 올해 9.3, 내년 9.8 이렇게 잡혔는데 한국 콜마가 한 7,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OPM이 왜 이렇게 높아지는지 혹시 아는지. 네, 제가 그러니까 OP 마진이 그죠?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OP 마진이 높아요. 저가를 잘못했으면 아까 그 제품을 안 봤으면 어떻게 저가 다이소에 납품하는 저가 화장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OP 마진이 높나 착각할 뻔 오해할 뻔했는데 그건 아니고 22년 23년 넘어올 때 왜 요 22년이 이렇게 안 좋았죠? 매출은 21년하고 비슷한 3,900억대가 나왔는데 영업이익만 200억에서 104억으로 반토막이 났다 그죠? 네. 판관비도 비슷하고 매출 총이익이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반 정도. 그렇네요. 예. 그게 아까 아, 그 일단 자회사 때문인 것 같은데 잉그로드랩 네, 그것 그거 때문에 미국 좀- 미국 잉글우드의 그게 자회사더라고요. 아. 네, 찾아보니까 40% 지분이가. 네, 그렇네. 맞습니다. 이게 39%.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은 좀 커 보여도 순이익 당한 건 이제 지분법 네. 반영하니까. 맞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잉글우드 랩이 또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잉글우드 랩의 이 40%에 딸려오는 예. 부분은 연결 매출이나 이런 거는 연결 매출로 잡혀 있죠. 39%. 예, 연결 맞습니다. 연결이 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지주사처럼 할인을 해야 된다 그죠? 디스카운트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요즘 보니까 코스맥스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요. 작년도에 OP 마진이 다 한 3%대로 낮았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 네, 작년이. 좀 그게 어떤 중국이 안 이유인지 좋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겠죠? 네,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중국의 같아요. 리오프닝이 안 됐으니까. 네. 네. 근데 올해 이제 다들 한 7%, 뭐 8%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렇네요. 작년에는 다 안 좋았는데 올해는 요 인디 브랜드하고 관련된 그런 화장품들이 빠르게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A는 2.8점 뭐 요대로 넘어가고 자 제일 중요한 N에서 모멘텀이 있습니까? 네, 뉴에서 일단 세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마켓 비전, 이제 글로벌 화장품 OEM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23년 이후로 연평균 5% 이상 꾸준히 성장한다는 점 때문에 전 이거를 우선 2.5점으로 부여했습니다. 그 두 번째 향후 매출 예상치를 보면요. 23년판에 24년, 25년 예상치 잡혀 있는 거 확인했는데요. 이제 앞서서 저희가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인디 브랜드나 뭐 한중미 그리고 한국 이슈 같은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또 매년 20% 이상 큰 정도로 성장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점수를 0점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쟁 사안은 우선 3개 기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0점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2.5점, 0점, 0점 해서 N에 있어서는 2.5점 부여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화장품 시장의 마켓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피부 미용 기계, 그 다음에 이렇게 인디 브랜드의 또 어떤 돌풍,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판도가 좀 바뀌긴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화장품 회사가 올라가게 된 이유가 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리오프닝에 확실한 새로운 모멘텀이 있긴 했었는데 이 마스크를 썼다가 이제 벗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뉴 프로덕트, 뉴 마켓에 대한 큰 점수를 줄 만한 건 없어요. 네. 아니면 뭐 대형 고객. 옛날에 우리 뭐 무슨 공부하다 보면 뭐 아메이에다가 이제 납품을 할 거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큰 고객을 이번에 뭐 뚫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뭐 큰 그건 없고 굳이 뭐 뉴 이런 걸 하려면 아까 얘기하셨던 거 한류붐 그죠? 한류붐 이런 거는 계속 더 강화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2.5점 괜찮을까요? 네, 2.5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S에 있어서 네, 관련 이슈 다 확인해 봤는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0.7% 감소로 마이너스 7점 부여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특수관계인이 왜 주식을 팔았죠? 이거 그 공시를 혹시 보셨나요?
네, 그냥 관련 소유 주식수 잠시만요. 그냥 몇몇 임원들이 자사주 매도한 것만 확인했습니다. 많이 올라서 판 건가요? 아, 주가가 400 거의 500% 가까이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혹시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일단 많이 다트 올라서 네, 그런 건지. 다트 공시상 그 날짜 나온 거 따져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지난번 한콜마도 이제 주식 팔았어요. 부사장인가? 네, 아, 팔았어요. 한국볼로도. 네. 근데 이게 무슨 하나의 또 스탁 옵션 관련돼서 네,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대주주가 정말 일대 주주가 판 건지. 근데 일대 주주가 판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최대 주주는 아니고요. 이제 계열회사 임원 그리고 그냥 발행해서 임원급 직원 2명이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0.7%로 잡혔습니다. 8월 달에 매도를 했었네 보니까. 8월 달에 매도하고 옆으로 기다가 지금 10월 달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근데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 다른 화장품 회사들도 위로 치고 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만 지금 10월 달에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뭔가 N에서 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일단 제가 앞에서 잡았던 세 가지 포인트 그거에 사실상 핵심이었고요.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한려지수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 그런 관련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회사 뉴마켓에서 잡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당장 지금 약 관련된 이슈로 뭔가 엔터테인먼트 많이 떨어진 것처럼 뭔가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L 점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코스피 대비 네 엄청난 지금 478% 코스메카 코리아 보이고요. 그러면 코스파이는 작년 대비 2.1% 이것 때문에 만점 25점 부여했습니다. 예. 올해만 500% 올랐다 그죠? 네, 그리고 올해 뭐 500% 오른 주식들이 또 꽤 있긴 했지만 지금 다 토해내고 있는데 이 회사만 더 위로 초올리면서 400%가 500%가 되고 있으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다 그죠? 자, 그러면 외국인이나 아마 기관에서 많이 사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때요? 기관 투자자 동향은? 기관 투자자 동향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고 네. 이제 저는 I 부분에서 외국인과 국민연금 증감률을 확인했습니다. 네. 네, I 부분 외국인도 역시 보유율을 늘어났고요. 국민연금도 9.59% 이런 점 때문에 저는 20점 만점 여기서 부여했습니다. 아, 외국인이 2.4에서 6.5, 네, 4%나 지분을 늘렸고 국민연금이 많이 샀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0%였다가 9.59%나. 아까 시총이 지금 4천억인가요? 4천억 네.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 450% 올랐으면 네. 오르기 전에 시총 1,000억이 안 됐단 말이네. 맞습니다. 그 지전에 그거 되게 옛날에 얘기하는 건데 파산 리스크 높은 회사이라. 아, 망할 뻔했던 네. 회사예요? 네, 그때. 시총 1,000억 수준에 있던 회사였는데 네. 올해 다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19년도에 되게 안 좋았다가 네. 코로나 때도 안 좋았다가 쫙 올라왔네. 네. 국민연금에서 그 직접 운영하는 그 계정이 있고 아웃소싱을 주는 계정이 있고 반반이거든요. 이게 그 직접 운영 계정에서는 사지는 않았을 거고. 예. 직접 운영에서는 코스피 200으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예. 아웃소싱을 받은 기관에서 산 것 같은데 9%나 사서 합쳐서 27.4점에서 맥스 20점 네, 점수가 나왔고 네, 그리고 지금 M은 마켓은 5개월 이평 기준으로 우리가 보니까 지금은 베어마켓. 네 맞습니다. 윌리엄 오닐은 베어마켓이면 일단 아무리 좋아도 일단 사지 말고 기다려라. 네,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지금 이런 장 분위기에서 이런 주가 흐름은 의외네요 정말. 네,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점수 총합하면 68.31점이 나왔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류지수라거나 아니면 뉴마켓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지수를 만약
도입한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주요 경쟁사가 코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는 돼 있지만 실제로 OEM, ODM 하는 회사가 숫자는 훨씬 많긴 할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의미 있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를 우리가 분석을 했다면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는 코스메카 코리아를 경쟁자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경쟁사들이 되게 많을 건데 일단 시가총액으로 보면 경쟁사는 이렇게 3개밖에 안 된다. 그런데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과연 뭐 높을까 보면 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요까지는 윌리엄 오닐의 투자 방식으로 우리가 캔슬림 점수를 낸 건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하잖아요, 밸류에이션. 네,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보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장이 좋을 때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무서워서 못 샀는데 와씨 더 올라갔네 뭐 이런 경우잖아요, 보면 시장이. 그래서 약간 PER하고 PBR을 윌리엄 오닐은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냥 C하고 A에서 이익 성장 모멘텀이 25% 이상 나오는지 네, 그것만 보는데 그래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니까 지금 PER하고 PBR을 아까 갖고 오셨었는데 첫 페이지 그림 3번에 PBR이 지금 2.4배네요. 아,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 또. PBR이 2.43으로 지금 추정. 네, 맞습니다. 예. 작년에는 0.75였었네요, 보니까. 그리고 PER은 보니까 20.7배로 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PR이 높지 않다고 하죠. 그러네요. 20배밖에 안 되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이익의 연속성인데, 그죠? 얼마나 이 이익이 나는지 아니면 더 계속 더 늘어나는지. 일단 24년에 대한 그림은 좋다, 그죠? 매출이 15% 이상 증가를 하고 네. 그렇게 잡아놨네요. 올해 17%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인디 브랜드의 열풍 이러면 어때요, 왕창하게? 이 열풍이 계속. 네, 저 아마 좀 이 화장 섹터는 좀 영향도 받잖아요. 네. 약간 제가 기억하는 데는 2014년, 2015년 그 화장품 허황대 있잖아요. 네. 기걸마다 계속 새로운 브랜드 나와요. 네. 저 뭐 본 적이 없는 브랜드 디자인 그 위주로. 그렇죠. 네, 뭐 진짜 화려하게 만들고 팔고. 계속 나오니까. 그때는 완전 이 어퍼는 깨졌잖아요. 여퍼. 네. 왜냐면 계속 저가가 나오니까 품질도 좋지 않고 그 마지막 단계는 OEM, ODM 회사는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매출 채권을 상황하지 못했잖아요. 계속 사고 그래서 그때 코스맥스 그때 한국콜마나 나온 얘기가 약간 그 부도 리스크 있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약간 지금랑도 좀 약간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요즘에도 인디 프렌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네, 많이 만들고. 약간 장단점이 있네 보니까. 이게 화장품 메이커면 워낙 이제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오고 실제로 화장품 메이커 중에 한국콜마한테 부탁해가지고 똑같은 거 만들어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런 회사는 OEM, ODM 회사다 보니까 누가 만들어서 누가 팔든 여기는 만들어만 주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또 화장품 일반 브랜드사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 줄 거니까. 네. 이제 확실히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왕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요새 이제 뭐가 됐든 트렌드가 이제 젊은 애들의 트렌드를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고 그러면 조금 더 밀집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올리브영을 이제 많이 가는, 지금도 많이 가지만 그런 것들의 흐름이 조금 이제 깨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도 되고요. 네. 우리 이 공시를 좀 봤는데 그 화장품 제품에 이제 주요 상표가 제이사라고만 되어 있어서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JM 솔루션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알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 뭐 이런 것저런 거 네. 파는 이쪽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주요 상표 제이사 비중 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거기가 99%라고요? 예 99%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제품이? 매출 비중이요? 네, 매출 비중이? 예, 요 그래요? 90%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다 이쪽으로 가는 건지 그럼 이게 최근 분기죠. 네 최근 분기 마스크팩이네. 이건 원래 예, 마스크팩 마스크 회사잖아요. 등등등 네 네. JM 솔루션 들어가 보니까 기초 화장품 등등도 네. 되게 많이 있더라고 홈페이지에. 네. 그래서 이쪽으로만 다 나가는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이 회사는 예 그 GM 솔루션 있잖아요. 네네. 그 마스크팩은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 했는데 마진율 높지 않아요. 왜냐면 마스크팩 위주로 하잖아요. 네. 아마 원래는 인디 브랜드 수주도 받으니까 마진율 좀 믹스 계산을 했어요. 그런 가능성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GM 솔루션은 중국 매출 비중은 훨씬 더 크니까 그거 좀 그렇게 GM 솔루션 마스크팩 있잖아요. 네. 네, 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건 추가적으로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진짜 전체 매출의 99%라는 부분이 JM 솔루션으로 들어가는 게 일단 맞는지 여부. 네.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체크해서 네, 저희가 뭐 방송 나가고 나서 댓글로 저희가 좀 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그렇네요. 나머지는 잉글우드의 미연원 쪽에 대한 연결로 그죠? 네. 잡았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외상 매출금인지 아니면 진짜 현금을 바로 받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해봐야 되고 그죠? 매출 채권 회전율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옛날 2015년도에 마스크팩 회사 그죠? 그때랑 또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의 마스크팩 회사가 한 1년 반, 2년 만에 한 7,000개가 생겨가지고 7,000개요. 네, 그러면서 완전히 마스크팩 와장창 무너졌죠. 거기다가 16년도에 사드 보고까지 이제 겹치면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와장창 무너졌는데 그때도 장외 기업 중에 하나 제가 한번 탐방을 가서 이런저런 물어보다 보니까 매출 증가율이 되게 높았는데 또 다르게 체크를 해봤더니 그 회사가 중국에 매출한다는 게 그냥 중간 유통상한테 넘기고 돈은 못 받고 그냥 외상 매출금만 잔뜩 쌓아놓고 있다가 결국은 그 다음 해에 전부 다 그거 상각 처리했어요 다시. 네. 그래서 매출만 뻥튀기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거는 이제 뭐 장외에 좀 질환 좋은 기업의 케이스였었는데 이 회사가 뭐 그렇다는 거는 전혀 아니지만 한 회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99%니까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어쨌든 총점은 68점 나왔다 그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센 기업들 잘 체크를 해야 되지만 또 얼마 전에 제2의 라더기언 사태처럼 또 무슨 주식 무슨 재지? 영풍재지. 영풍재지. 언제든지 이 주식 시장에는 항상 이제 악당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회사는 보니까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서 일단은 실적 모멘텀이고 그리고 누가 샀냐 중요한 건데 그 라드겐이나 이런 거 보면 기관 매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자기네들이 시세 조정을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가 institutional investor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누가 사는지 또 체크를 하는데 일단 국민연금에서 9%, 9.59%나 취득을 한 거 보면 그 국민연금 자금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좀 체크는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을 보면 좋은 회사이면은 틀림없을 거다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제가 이 화장품을 안 쓰다 보니까 이 화장품하고 게임 회사 분석할 때만 되면 약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왕 사장이 좀 많이 도와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기업 발표를 5대 3%께서 해주셨습니다. 뭔가 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표정인데. 아니요, 계속 하면서 제가 부족했다는 거 많이 느껴가지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서 나중에 좀 더 보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발표한다는 그 자체가 그거는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적한 내용들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거는 어떤 거야 좀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방금 보완한 요청들 조사하셔가지고 또 댓글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2주 신가 거래를 통해서 찐 성장주를 찾아라. 네, 오늘 캔슬링 전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